네, 두 번째 시간 강의는 6-5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체가 여기 속도가 0인 높이 h0에 있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mg h0가 돼서 아주 큰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했으니까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요만큼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죠. 하지만 어디서든지 전체량은, 즉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전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점 줄어들지만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커진다. 어디서든 둘을 더한 값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즉 mg h0가 그대로 전체 포텐셜,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돼서 그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바닥에서는 뭐만 있어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요거 있죠. 그죠? 그런데 이 v는 물론 나중에 v예요. 최종의 v. 그걸 뭐라고 할까요? v0라고 할까요? v0. 높이가 제로인 곳, 처음 제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높이가 제로인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임의의 위치, 임의의 높이 h, mgh 더하기 임의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건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마찰이나 저항같이 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런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보존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힘, 그래서 비보존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어쨌거나 1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와 항상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6-5절에 장대 높이 뛰기에서 에너지 보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랑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VF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예. 처음에 막 달려갈 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어요. 그죠? VI죠. 속도. 그러다 쭉 장대 뛰어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순간 정지하죠. 높이 높은 곳에서 순간 정지할 때는 이제 VF가 제로잖아요. 이때는 높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HF.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고, VF가 제로가 아니네요. 제로가 아닌 속도. 그래도 감소한 이런 모양.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고 문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숙제로 할까? 예. 6-6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에너지 보존. 이것도 이미 앞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예제에 넣어서 구해보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y로, 높이를 y로 표현했네요.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인데 아마 정지해 있나 봐요. 그렇죠? mg y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건 잘 보면 중력이 지구가 물체를 당길 때, 그런데 지구가 아주 딱딱하다, 그리고 얘가 공이다 하면 이 공은 다시 튕겨져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진동을 사실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진동이에요. 자, 중력이 물체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충돌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와 완전히 반대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게 떨어질 때인데, 올라갈 때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맨 위에 올라가면 다시 정지합니다.
그래야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때는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야겠죠. 자, 똑같은 원리가 용수철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물체를 잡아당겼다가 이제 놓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제 놓는 경우는 아닌데 잡아당겼다 놓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 가냐면 이 그림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여기 물체를 밀었다가 놓은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밀었다가 놓는데 밀었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접착이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접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진동하겠죠. 오른쪽 끝, 왼쪽 끝까지 갔다가 여기가 왼쪽 끝이죠. 왼쪽 끝까지 갔다가 평형 위치를 지나요.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느려지겠죠. 예. 중력이 이건 일을 하진 않죠. 중력은 위아래로 작용하는 건데 아래로 작용하는 건데 이때는 지금 용수철의 힘이잖아요. 용수철은 좌우로 작용해서 물체를 좌우로 진동시킵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최대로 압축된 때죠. 최대로 압축된 때에 정지한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정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죠. 운동 에너지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런데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 최대였습니다. 이때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용수철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용수철이 이 벽과 지구와 같은 벽과 이 물체를 결합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용수철이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는 밀어내는 힘이 가장 큽니다. 물체는 오른쪽으로 점점 가겠죠. 그러면서 용수철은 원래의 상태로 평형 상태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작용하는 힘이 점점 줄어들어요. 미는 힘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평형점에 다 오게 되면 이때 용수철이 밀어내는 힘은 없어요. 용수철이 가하는 힘이 없을 때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하지만 물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죠. 가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본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이때는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가고는 싶지만 용수철이 늘어나서 다시 용수철이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오른쪽 끝까지 가서 멈추는 때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 있을 때 멈춰 있고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멈춰 있는 겁니다. 왼쪽 끝에 있을 때 멈춰 있고 오른쪽 끝에 여기는 속도가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진동의 설명은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때의 속도는 이 용수철에서 이탈되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다른 저항이나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운동을 설명할 때는 사실 이 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여기는 붙어 있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 끝 오른쪽 왔다 갔다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원에 보면 진동 단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 다시 한번 이거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로 압축됐을 때, 그죠? 이때죠. 최대로 압축됐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데 진동을 한다면 용수철이 계속 늘어나서 여기 오른쪽 끝까지 가 있을 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끝까지 가면 다시 정지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계속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중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지만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죠. 변화한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서 더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없게 0이 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면 얘가 플러스라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됩니다. 요때도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렇죠? 요때도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 이런 일을 하는 운동 에너지 변화를 만들어내는 알짜 일을 하는 건 바로 용수철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용수철 힘 FS 또는 FK로 표현하기도 됩니다. 이 FS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바로
이 그림에 용수철이 매달린 물체에 가하는 힘인데요. 오른쪽으로 X만큼 늘어나 있어요. 평형 위치로부터. 평형은 용수철이 아무런 힘도 가하지 못하는 완전히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X만큼 오른쪽으로 외부 힘에 의해서 옮겨져 있으면 용수철은 물체를 왼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FS는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보라색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물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다면 용수철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그래서 FS를 이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FS의 방향을 보니까 X하고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힘의 방향은 부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렇게 벡터가 생략이 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 힘은 특이하게도 물체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힘을 크게 가합니다. 용수철 힘은. 그래서 X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 비례 상수 K를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탄성계수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한 이름은 용수철 상수,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죠. 더 넓은 개념이 바로 탄성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 자꾸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바꾸고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용수철과 관련이 있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중력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력이 하는 일,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좀 물체가 탱강탱강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하고 있을 때는 중력만 작용하죠. 그런데 지금은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용수철 힘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우리가 R자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용수철 힘이 하는 일 FS, WS라고 합시다. 여기 R자 1이 되고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런데 힘이 하는 일은 힘 곱하기 변이가 되는데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변하는 힘입니다. 용수철 힘은 우리가 일정한 힘이 아니죠. 중력은 일정했지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용수철 힘을 적분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그런데 얘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감소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반대로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PES는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과정이 좀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WS는 이게 양일 때 그런 겁니다. 이게 양일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면 요거 자체는 음이 되겠죠. 음이어야 음과 음을 더해서 양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건 이 WS가 양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해줘야 돼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던 건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중이 0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요게 0인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느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P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 이유를 지금과 교재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요게 0일 때만 그런 겁니다. 요게 0일 때, kxi가 0일 때 WS는 즉 0의 처음에 원점에 있던 평형점에 있던 물체가 어디로 갔어요. 뭐 늘어나서 오른쪽으로 갔거나 압축돼서 왼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 2분의 1 KXF의 제곱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KX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 보는데, 마찰이 있는 경우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죠. 마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중력에 관한 건 지금 필요가 없죠.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높이까지 변한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여기에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속도를 어떤 임의의 또는 나중 위치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중간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VI는 0 대입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걸 0 대입하고, 중간 위치는 2분의 1 KXF가 처음 위치의 뭐 절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B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물체의 위치가 0.025 중간 위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처음 위치에 딱 중간되는 곳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외우려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이런 식을. 그리고 이게 KX 2분의 1 KX 제곱이 나오는 이유는 용수철 힘 자체가 지금 음이잖아요. 음입니다. 그렇죠? F 요게 X일 때 FS는 마이너스 KX가 되니까 X에 비례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물체가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그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가 되는데, 요게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아래에. 그렇죠? 아래에 있으니까 음의 넓이가 돼서 그 WS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K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X일 때 얘는 KX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WS를 구하면 이 경우에는 음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이때는 양이 돼야겠죠. 얘가 양, 그렇죠? 양이어야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6-9는 생략하겠습니다. 6-8절의 인류를 좀 공부하는데, 인류라고 하는 건 힘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물체를 D만큼 움직여서 W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몇 초 동안 했냐? 그 힘으로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줄을 몇 초 동안 했는가, 또는 1초 동안에 몇 줄의 일을 했는가가 구해지죠. 그거를 일률, 이때는 이제 시간으로 나눠줬을 때는 평균 일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줄의 일을 5초 동안 했다. 그렇죠? 어떤 힘이 작용해서 100줄의 일을 하는데 5초 걸렸어요. 그러면 20줄 per sec가 되는 거죠. 1초당 20줄의 일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대문자 W라고 쓰고 단위를 와트라고 합니다. 20와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20와트. 알겠죠? 여기 있는 건 기호 1의 기호고, 여기 있는 이 W는 단위 와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률은 우리 출력과 같아요. 일률을 다른 말로 출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일률을 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일률은 영어로 파워죠. 파워. 파워는 출력입니다. 출력. 그런데 1kWh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앞에 있는 킬로는 1000이라는 얘기고요. 와트는 그대로 와트가 되겠죠. 아우어,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은 초로 3600초가 되는데 와트 자체가 줄 퍼 세크예요. 여기다 초를 곱합니다. 그러면 초는 약분이 돼서 줄만 남고 3600하고 1000을 곱하면 360만 또는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에너지의 단위 또는 일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기 요금 계산할 때 몇 킬로와트시 썼으니까 요금을 얼마 내시오. 뭐 대략 뭐 1킬로와트시당 100원 또는 5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기 요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킬로와트시는. 자, 전기에서는 이 출력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출력, 전기적 출력, 이게 바로 물리에서는 일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전기에서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kWh라고 하는 건 전력이 아니라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전력량, 그렇죠? 전력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력량은 바로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중기의 일률, 기중기가 일을 하는데 1200kg의 자재를 30m 높이에 15층까지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또는 mg의 힘을 가해서 높이 h만큼 가는데 몇 분 또는 몇 초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mgh를 하는데 몇 초가 걸려요? 20초가 걸려요. 그럼 20분에 힘이 하는 일 W 또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mgh가 되는 거죠. 20분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20초분에 힘이 하는 일 mg 곱하기 거리 h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h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되니까 그냥 mg v가 돼요. 거리 나누기 속도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이게 전력이 되는 거죠. 일률이 되는 겁니다. 일률. 20분에 mgh 구했더니 17,640W의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평균 일률이잖아요. 평균 일률이 이런 기준기로 10분 동안 일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 또는 일의 양 구하면 일의 양은 P 곱하기 T가 되겠죠. P가 T분의 W니까 W는 PT가 돼서 10분 동안이면 10분에 해당하는 초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는 P 곱하기 T초 해서 구해봤더니 뭐 되게 어마어마한 양 같으네요. 그렇죠? 0.1억 줄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문제는 22번을 풀어보는 겁니다. 22번을 풀어서 요거 역시 그대로 문제 쓰고 답을 쓰는데 A번에 추가 B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를 A번, B번 해놓으면 우리 A번 용수철이 없으니까 용수철은 생각할 필요 없이 중력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번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렇죠? 요거는 B번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높이는 기준을 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B의 높이를 기준으로 0으로 할 거야. 그럼 얘는 그냥 0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A점의 높이는 이렇게 하면 여기 전체 L에서 요 높이만큼 요 길이도 L이죠. 요 길이는 바로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타가 60도니까 L에서 L 코사인 세타만큼 빼준 게 H가 되겠지. HA-HB가 되는 겁니다. HA를 구해도 되고, 그죠? 그냥 HA네요. 이거 HB를 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그러면 VA가 0이 돼서 VB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번 하시고 B번에 이 추는 반대쪽 몇 도까지 이게 반대쪽까지 몇 도까지 올라가겠는가 요거 답을 쓰고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이게 이제 설명까지 추가 간단하게 설명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게 2차 시의 과제입니다. 1차 시 과제, 2차 시 과제를 하는데 2차 시 과제에는 여기 C번에 문제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기 이름 쓰기. 이렇게 자기 이름 쓰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